아니, 이 사람은 왜 매번 이렇게 연락이 늦는 거지? 연애를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연락이 매번 늦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사람들 왜 이러는지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도 골치만 더 아파지죠. 오늘은 그들이 왜 연락을 늦게 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한테 불만을 표현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난 원래 좀 그래. 내가 원래 좀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나 원래 그랬어. 이런 대답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벌써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들은 자신의 이런 답답한 연락 습관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대가 불만을 표시하면 처음에는 좀 미안해 하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희한합니다.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도대체 연락 부분에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연락 습관, 연락 매너는요, 사회적인 능력, 즉 사회성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락하는 매너와 습관도 사회성에 포함되는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30대가 넘는 사람인데 일상적인 메시지에 연락이 상습적으로 늦는다는 것은 사회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10대 때부터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해요. 20대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대인관계 혹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죠. 성인이 되면 연락의 내용들이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런 연락을 통해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렇게 사회성을 키우고 나아가서 경제력까지 키우게 되죠. 이걸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꼭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연락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상대의 연락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가 나를 미워하게 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공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가 원활하게 소통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마이너스가 끼쳐지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연락 매너, 연락 습관을 필수적으로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연락 외에 일상적인 모든 연락들은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을 담아서 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연락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누가 됐던 간에 나한테 관심을 갖고 연락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마워하죠. 이걸 반대로 얘기해보면 연락 매너가 지독하게 안 좋다는 것은 상대방이 보낸 마음과 시간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서적 메시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혹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강해서 상대가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연락 매너가 지독하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런 분들 다 사회생활 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회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사회생활도 꽤 하고 있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연락을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하고 있었으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일들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엄청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공동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때 늦게 피드백을 보내거나 혹은 아예 연락이 두절돼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자신을 싫어하는 동료들이 꼭 생겼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에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나 정서 발달에 대한 어떤 결핍이 있거나 혹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이들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연락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클레임을 걸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연락을 잘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좋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한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인지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한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내 연락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성이 떨어지게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는 것보다 이들을 더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은 바로 이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려면요, 이들에게 연락받을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예 참 이 사람 연락은 좀 안 되는데 사람은 괜찮아 이래서 뭐 소개팅을 해준다거나 혹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자주 소통해야 되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정서가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행동을 모두 다 비난하고 꼭 항상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들과 깊게 얽혀서 화나거나 분노하게 될 상황들을 만들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비켜가자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말을 해줘도 인지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선택을 가엽게 여기고 조언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언해주는 역할, 이런 넓은 그릇의 역할, 나는 자신 없다, 나는 분노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최대한 얽히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는 나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도 누군가한테는 천사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개새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러는 걸까 좀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